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사는 자취남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사니까 뭔가 모르게 심심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시골이라 해도 나름으로는 도시와 아주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도시의 동네에서 흔한 작은 피자 가게, 카페, 레스토랑 같은 것은 읍내에 다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고요. 사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바쁘게 사는 도시 생활이 싫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연고도 없고 시골 생활도 처음이라서 뭘 할까 하다가 무작정 기촌에서 빈집을 얻고 마을 어른들에게 딸기 농사를 배워가며 살았고요. 그리고 시골에 와서 살아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여친이 이 마을에서 저와 보낸 짧은 추억이 있어서 여기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친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다녔는데 그때 둘이서 여기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더구나 마당 평상에서 별을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던 여름날의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볼 수 없던 맑고 밝은 별을 그때 처음 보았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들어서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깨는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여친과 저는 일주일간 여기서 묵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각자 복잡한 일들이 쌓여 있었고 여친은 이복 오빠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오빠는 여친과 심하게 다투고는 아예 독립을 해버렸고 그 김에 자신의 엄마와도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재혼 가정이 제대로 화합하게 만들려고 늘 마음 조이던 아버지는 그 일이 있자 친딸인 그녀를 더 많이 나무라고 채근을 했습니다. 사춘기 내내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밀려든 부모의 재혼으로 낯선 이와 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저의 여친은 너무 많은 혼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초반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로 여전히 그 현실을 애써 받아들이려 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현실이 삐걱거렸던 것입니다. 이보 오빠가 집을 나간 후로 새엄마는 그녀에게 은근히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집안에 늘 몽롱하게 맴돌았던 것은 물론이고 새엄마가 여차하면 자신을 내쫓아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집에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저와 그 초여름부터 좀 더 친밀해져 가면서 우리의 인연이 그 틈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군 제대를 하고 돌아온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내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동기들이 학교를 집어치우고 돈을 벌려고 어딘가로 가버린 것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오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음식 장사를 배워서 크게 식당을 차릴 거라면서 식당 알바를 시작했고 누구는 기술을 익혀서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겠다며 기술직에 일하러 갔습니다.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기분으로 현실적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전공 수업을 들으러 헐레벌떡 학교로 달려가다 문득 허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없는 돈을 쪼개가며 점심을 사 먹고 나면 저녁 때 집으로 올 차비가 간당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겨를도 없이 삭막한 하루하루를 끝없이 보내는 생활을 반복하며 저는 어느덧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근에는 언제나 말없이 멍하니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어디에도 끼지 않았고 생애 목표도 없는 듯이 늘 괴로운 표정을 겨우 참아내며 강의실 제일 뒷자리에서 책도 없이 앉아있던 바로 그 여자애. 저의 연인이 된 그녀였습니다. 필기도 않은 채 그저 허공에 눈을 두고 있는 20살 초반의 그녀가 그렇게 제 시야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앞 골목길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인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인사를 한 적도 없는 건방진 애라고 생각하며 그저 스쳐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봤고 그녀는 아주 무너질 듯한 얼굴로 선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만 자신과 같이 있어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멍했지만 아주 기분 나쁜 제안도 아니었기에 그러자고 하고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집이 제법 살았던지 그녀는 그날의 데이트, 어떠컨 데이트 비슷한 것에 드는 비용을 척척 자신이 다 냈습니다. 우리는 같이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뜨문뜨문 의미 없는 대화를 겨우 이어갔고 제가 조금 지쳐갈 때쯤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와 리조또 그리고 스테이크 세트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녀는 별 감흥 없는 얼굴로 조금 입맛만 다셨을 뿐 제가 먹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신과 사귀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난감하기도 했고 그 애가 아주 기분 나쁜 축에도 들지 않았기에 대충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학과에서도 다 알게 된 커플이 되었고 다들 우리가 참 묘한 커플이라며 수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대로 둘만의 세계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방황하던 그녀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반겨주었고 집에도 초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고 연락 두절이 되게 만든 본처 소생의 딸에 대한 감정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쌀쌀 맞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그녀는 날이 갈수록 제게 더 많이 의지했고 항상 여행을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시때때로 여행을 가자면서 집에서 받아온 엄청난 돈을 보여주었고 딸이 더 이상 헤매지 않기를 원한 그녀의 아버지도 저를 따로 만나서 엄청 풍족한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적으로 물질 때문에 그녀를 만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비슷한 마음으로 엉거주춤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동질감이 있던 중이었고 어디로 마음을 향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공통점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1년을 못 채우고 그녀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후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1년 조금 못 되는 동안에 쌓인 잔잔한 추억들, 고집불통인 그녀와 얼마쯤 다투던 기억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동안 겨우 붙잡고 있던 감정을 참지 못해 오열하던 모습, 그리고 새엄마가 조금쯤은 그녀에게 미안해하던 얼굴 등이 남았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삶의 방향을 몰라서 헤매다가 비슷한 여자애를 만나서 잠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영그러 가려던 시점에 그녀가 불시에 사라져버린 것은 제 마음에도 큰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한은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그녀를 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전체가 그녀와의 추억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녀와 보낸 짧은 추억들을 오롯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으로 저를 주춤하게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녀와 못다 이룬 꿈은 여기서 조용히 살면서 제 나름으로 실천할 것이고요.